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를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종료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 뒀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 번호로 김현웅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그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은 정강 후약의 흐름을 보이면서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양지수는 점심시간쯤을 앞두고 하락 전환한 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휴장하면서 모멘텀이 부재했고 배당락일 이후 금융투자 매물이 쏟아진 영향입니다. 다만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일제히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원 10전 오른 1272원 선에서 마감가를 형성했는데요.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고 3거래일 만에 127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스와프, 그리고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포지션 지원 등 달러 매수 수요를 줄이고 매도 출회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작년 말을 기점으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양시장은 지난주 후반부터 3거래일 연속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0.48% 내리면서 2225선에서 그나마 약보합권은 지켜갔고 코스닥의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1.15% 빠진 671포인트로 문을 닫았습니다. 매매 동향도 확인해 봐야겠죠.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장 마감 직전 소폭 물량을 담으면서 3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3거래일 연속해서 같은 포지션을 지켜가고 있고요. 기관이 2,664억 원을 매도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투자의 규모가 1,667억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해서 개인만 담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미국 시장도 체크해 보겠는데요. 신정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미국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입니다. 저희 방송 종료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 방송에서는 섹터나 테마 위주로만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 내에서만 공개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오픈 채팅방 간단하게 입장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 하이브, 실리콘2 그리고 CMG 제약이 각각 7%에서 14%까지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장이 조금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나머지 모든 종목들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NH벅스 같은 경우에 2.7%, 에코마케팅 1.6%, 셀트리온 제약은 12월 19일에 69,300원에 진입해서 74,000원 넘는 가격에 매도 타이밍 알려주시면서 7%의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고요. 데브시스터즈는 11.5% 게임주들 속에서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테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오늘 장 분석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첫 거래일 잘 마치셨나요? 우리 장이 조금 아쉽게 출발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상승하고 있는가 싶더니 좀 점심시간쯤을 앞두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으로 마쳤는데요. 자, 어제장 분석 오늘도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에 투자 전략 세워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타이밍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연홍입니다.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네네. 그러나 터널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유망한 섹터와 종목 발굴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저희 팍스 밀키트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도 주목해 보시고 오늘의 투자 전략 어제는 좀 아쉬웠지만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 중국, 홍콩, 아시아 증시 대부분 휴장을 했고 미국 증시도 어제 하루 쉬어갔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움직일 만한 이슈가 없었던 와중에 우리 시장이 점심시간 이후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장 분석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이제 새해 첫날 사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는 많이 상승했었는데 다시 또 이제 정강 후약으로 마무리돼서 네. 상당히 실망스러운 또 국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근데 시장을 내부적으로 이제 자세히 보면은 지수는 정강 후약 끝났지만은 시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 보면은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주도주에서 과매도 상태에 있던 2차 전지나 그다음에 자동차가 많이 빠졌었죠 상대적으로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주로 이제 소재나 장비 쪽으로 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어제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바닥 징후가 있지 않나, 반등의 기운이 좀 싹 트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현재. 오늘 이제 시가 모습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럴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네. 일단은 지수는 좀 하락으로 마쳤지만은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1월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장 코스피에서 특히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네네. 움직였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였는데 네. 반도체는 조금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수급 측면에서 네.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2차 전지는 확실히 좀 올라오는 모습 어제 보였거든요. 거래소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반등하는 모습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네. 현대차나 기아, 완성차 업체가 반등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그 자동차가 이제 반등 주도주로 나온다 하면은 이제 시장에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시장 전체에 상당히 좀 훈풍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가 반등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동차주들 오늘까지 추가 반등 나온다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연결해서 하나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연말을 쉬는 동안 좀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 IRA 법안 때문에 사실 좀 무너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상업용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말씀해주셨던 저희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 말고도 관련해서 부품 이런 쪽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테슬라가 일단 매니지먼트 리스크, CEO 리스크가 가장 크고 네. 못지않게 또 자동차 시장 전체에 대한 우려가 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자동차 섹터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어야 테슬라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테슬라 반등이 일단 자동차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있는데 근데 뭐 저희 현대차는 뭐 전기차 부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아니고 IRA 법안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대에 비해서 렌탈하고 리스 부분 쪽만 이제 완화된 거기 때문에 네. 그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쪽은. 근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사우디에 공장 건설한다고 또 발표됐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저는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더 긍정적이다. 사우디 쪽에 이제 하면 중동 쪽에 이제 수주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옴시티나 이쪽 관련해서 또 자동차 부분 쪽도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그쪽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른 부분 섹터를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도 어제 많이 이제 반등을 했는데 네. 전기차 자동차 부품보다는 일반 그 자동차 부품 전통적인 일반 자동차 부품 쪽이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쪽 부분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기차 부분 반등을 국한시키기보다는 자동차 전체 섹터에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네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IRA 관련해서 이제 사업용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현대차, 기아 어제 3%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중동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현대차가 진출하게 됐다고 합니다. 생산 확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소식이 조금 더 강한 호재성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여쭤본 부분도 전기차보다는 어제는 이제 일반차 부품 쪽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사우디 차라리 중동 쪽을 더 주목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럼 전문가님 저희 그냥 일반 완성차랑 전기차를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면은 어떤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근데 지금 그 전기차 부분 업체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반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전기차 쪽의 네. 부품을 강화하는 거죠. 그쪽을 방향을. 뭐 차체 같으면은 이제 기존에 일반 차체 하던 데들이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경량 차체 네. 이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품이 전기차 용도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그 구분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일반 자동차 일반 부품 또 비중 또 많거든요. 그쪽 부분도. 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부품만 따로 구분해서 종목 발굴하시기보다는 일반적인 그 자동차 부품 쪽에 대형주 쪽에 선도주 쪽에 네. 그쪽을 발굴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예, 예. 일반차와 전기차를 굳이 구분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말씀한 대로 현대차와 기아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 네네, 하반기에.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지금 안정적인 완성차 대형 업체들이 저가일 때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저렴한 부품이나 더 작은 쪽을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노려보겠다 하는 거는 어떤 방향에 더 추천을 해주실까요? 어차피 뭐 완성차 업체 가면서 부품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지금 완성차 업체가 상당히 낙폭 과대거든요. 굉장히 네. 많이 빠졌죠. 현대 그렇죠. 기아차가. 계속 52주 신저가를 새로 계속 썼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현대나 기아차가 상승 가능성은 높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부품 쪽이 좀 낮겠죠. 낮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부품 쪽에 이제 전기차 부품 특화된 업체보다는 네. 뭐 HL 만도라든가 그렇죠. 뭐 현대 모비스 이런 쪽이 화신도 또 수급이 그렇고요.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자동차 부품 쪽의 대형주 쪽 수익률 측면에서는 자동차 부품 대형주 선도주 쪽이 좋지 않나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네.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이 움직이면 부품주들은 당연히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요. 어제는 좀 신생 기업들보다는 전통적인 부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화신이 5.26%, 네네, 뭐 맞습니다. HL만도도 네네네네. 5%대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노려 보신다면은 그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주들 얘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코스피의 큰 종목들도 움직였고 뭐 코스닥 대장주들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2차 전지 사실 미래로 봤을 때 유망하다는 거는 다들 좀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서요. 이제 조금 담아 볼 때가 됐을까요? 네, 뭐 낙폭 과대죠. 2차 전지도 반도체 2차 전지나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상태인데 어제 뭐 반등이 들어갔거든요. 어제부터 네.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뭐 LG 엔솔, 삼성 SDI, 맞아요. 뭐 코스피 업체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LNF, 에코프로 BM 네. 전체적으로 반등이 들어왔어요. 어저께 들어왔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코스피, LG 엔솔이나 SDI보다 LNF나 에코프로 같은 코스닥 업체들이 차트로 좋더라고요. 오. 조정을 좀 양호하게 받은 모습이거든요. 네. 보니까.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 조정을 도와주실 좀 수 양호하게 있을까요? 일단 한번 보실까요? 네. LNF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차트상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LNF 보시면은 뭐 이렇게 LNF 일봉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LF 진짜 많이 빠졌었죠. 네. 많이 빠졌죠. 전체로 많이 빠졌는데 빠지는 중간중간 계속 반등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계속 반등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는 뭐 5일선, 11선 일시에 돌파하는 좋은 모습 나왔어요. 바닥에서 나왔고 지금 주봉상에도 지금 보시면은 좀 양호한 모습이거든요. 주봉상에도 네. 5주선 돌파되면서 뭐 60주선은 일시 하향했지만은 뭐 양호한 조정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월봉 보시면은 월봉도 아직 보겠습니다. 월봉 20월선 약간 깼지만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수나 이제 대형주에 비해서 좀 양호한 모습이에요.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한번 보시면은 에코프로 차트도 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에코프로 먼저 월봉 보시면은 에코프로는 지금 10월선이 지지되고 있죠. 10월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고 네. 주봉 보시면은 LNF보다 에코프로가 더 양호하죠. 60주선 지금 지지되고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일봉 보시면은 이제 121선 네. 하향되면서 이제 반등 올라가는 모습이라 이게 코스닥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LNF 같은 네. 코스닥 2차 전지 업체가 좀 반등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수급 차트상에 네.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수급상에도 보니까 에코프로나 코스닥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SKI 테크놀로지, 코스피에도 이런 쟁쟁한 2차 전지 업체들이 포진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코스닥 쪽을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깊었었고 그런데 어제 좀 차트상에서 이제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들 말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종목이요. 포스코 케미컬도 어제 6%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이 올해 목표를 뭐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네. 삼겠다라고 하면서 좀 포스코 그룹의 반등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포스코 케미컬은 어떻게 보실까요? 포스케미칼 어제 많이 주목 받았죠. 그래서 뭐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쪽은 뭐 사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포스케미칼은 너무 없는데. 탄탄한 기업이죠. 네네.
이제 120일 지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나오기 시작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주봉 한번 보시면은 주봉 흐름상에 지금 이렇게 이제 3파가 나오고 20주선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올라오는 모습이라 1차적으로 요 주봉상에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이 되돌림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게 되돌림 과정이라 이쪽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뭐 10주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좀 이 매물 부담 때문에 좀 약하지 않을까.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월봉산은 5월선 지지가 되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조정을 아주 충분히 좀 받지 못하지 않았나. 매물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의 2차 전지 업체보다는 아직 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물 부담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차트상에. 네네. 네, 포스코 케미컬 어제 급등하면서 좀 특징주로 주목을 받았었죠. 자, 일단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이 훌륭하다는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사실이실 텐데요. 차트상 위치가 이제 조금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 들어봤고요. 현재 시간 8시 52분 막 지났습니다. 저희 예상지수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는 낙폭을 줄여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 초반 8시 40분에 낙폭이 굉장히 깊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 넘게까지 떨어진 채로 시작을 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는데 5% 넘게 빠진 채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현재는 그 낙폭을 조금 줄여가서 코스피는 0.45% 그래도 약보합권까지는 진입을 하면서 2216까지는 회복을 한 상태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많이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1.6%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660선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한번 짚어드리고요. 개장 후에 이제 출발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기다리면서 다음 얘기 조금 나누고 있으면은 그 포스코 케미컬 얘기를 하고 나서 어제 사실 많이 빠졌던 테마는 전기가스 업종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가 나왔었죠. 1분기 전기요금 인상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폭이 좀 만족하지 못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전력이 11% 넘는 급락이 나왔었고요. 또 여기다가 가스요금은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가스공사는 8%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전기가스 업종이 뭐 겨울 되고 에너지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 장이 어려운 와중에 잘 가는 모습도 있어서 더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업종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원래 이제 전기 가스가 이제 방어주 성격에 또 이제 고배당주로 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있네요. 조정장이나 연말에 사실 좀 주목을 받는 주인데 금년에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죠. 제가 기존에 이제 도시가스주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사실 네.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좀 이례적인 게 이제 가스주들도 한국전기가스공사 그다음에 삼천리 이런 네. 선도주 몇 개만 사실은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다음에 일반 이제 지방 도시가스주들은 올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 이제 선도주들이 꺾이면서 같이 꺾이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좀 차트상 고점이었어요. 조정받다 돼서 이제 빠진 건데 네. 그 외에 이제 일반 지방 도시가스주라든가 이런 주들은 상당히 이제 과매도 상태거든요. 뭐 배당도 이제 고배당 주고 네. 상당히 안정된 업체고. 근데 이제 가스 요금이 이제 동결이 되면서 네. 대부분 이제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뭐 잘 된 거죠. 가스 요금 오르지 않은 건 잘 된 건데 물론 이제- 생활비를 생각하면은 그렇지만 네. 도시가스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쇼킹한 뉴스죠.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지방 도시가스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과매도 상태예요. 현재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조정이 왔고
가스주에서는 이제 삼천리나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고점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네. 지방 또 도시가스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과매도 상태다. 이렇게 좀 섹터 전체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희 전기가스 업종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올랐던 부분도 있고 또 고배당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내려가는 추세로 보면은 될까요? 관련주들이? 이제 뭐 지금 뭐 선도주들 네.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이런 주들은 또 조정이 좀 더 가겠죠. 실망 매물이 나올 텐데 네. 지방 도시가스들은 이미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지방 도시가스주들이 그 가스요금 그 인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나쁘지가 않아요. 안정된 오. 수익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과매도 저평가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지나친. 네. 그래서 지방 도시가스들은 반등 여력이 높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한국전력이나 삼천리 이렇게 좀 먼저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지방 도시가스 주들, 관련주들, 뭐 경동도시가스 이런 종목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낙폭이 좀 깊어서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아까 자동차주 그리고 2차 전지 얘기했으니까 반도체주들 얘기를 해야겠죠. 계속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55,000원 선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SK하이닉스 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좀 힘든 겨울을 맞았는데요. 새해가 되면서 반도체주들이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정부에서 또 올해 관련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도 나왔더라고요. 반도체주들 그런데 이제 전문가님 계속해서 한 3분기쯤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제는 좀 단기적인 잠깐 반짝 반등이었을까요? 반도체 관련주들. 네. 반도체가 어제 잠깐 반등했는데 삼성전자도 반등했는데 네.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이 안 들어오 있어. 차트상에는 뭐 낙폭 가대죠.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어제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네. 반도체는 좀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급이. 근데 뭐 지금 뭐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제 그 실적 바닥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말이나 3분기 되면에 이제 그 어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 이제 좀 업황 주기가 이제 반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뭔가 좀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이 그런 어떤 네. 모멘텀 있는 뉴스가 나와야지 좀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뭐 지금 메모리 쪽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에 신규 그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어요. 네. 뭐 메모리 반도체를 뭐 구독화 해가지고 구독 경제를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좀 뭐 호재성 뉴스가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오면은 반등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네, 일단은 우리 앞서 자동차주들처럼 좀 확실한 이슈가 있어야지 조금 더 확실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하지만은 지금 바닥에 거의 다 다가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 하면은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은 그 저희 반도체주들 뭐 이런 대장주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소재나 장비처럼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물론 삼성전자 반등하면 따라오겠지만은 소재나 장비 쪽이 먼저 가거든요. 먼저 그건 가나요? 선 투자 부분이니까 네, 업황 개선에 앞서서 선 투자가 이루어지죠. 재고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 투자가 이루어져서 소재나 장비 쪽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은 움직이는 업체들이 꽤 있거든요. 보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매수 시그널 들어온다 하면은 이제 소재나 장비 쪽 반도체 이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네,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비해 소재 장비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소재나 장비 관련된 좀 중소형주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방금 장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지금 일단은 동시호가 구간에서 낙폭을 모두 만회를 하고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지수와 수급 상황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어제장 테마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면은요. 어제 이제 모든 종목들이 움직인 건 아닌데 그 의약품이랑 그리고 이제 의료 장비 쪽에서 급등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PJ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트윈데믹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지면서 인공호흡기 부족 현상 관련해서 PJ전자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메가이CS도 18% 가까이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경남제약도 상한가, 한국유니온제약은 15%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그 중국이 이렇게 코로나19 환자 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여행 빗장을 풀어버렸잖아요. 이제 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의약품 섹터가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12월 들어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 의약품이 이제 중국 모멘텀으로 계속 이제 확산이 됐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거의 국면에 온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산발적으로 아직 이제 소외된 주들이 이제 네. 후발주들이 계속 이제 발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의약품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말씀하신 그 코로나 관련주들도 네. 이제 후발주 쪽에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그 후발 업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콘텐츠주도 아직 발굴 안 된 후발주 쪽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섹터 전체의 이제 아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아직 이제 소외돼 있던 그 동안에 그런 업체들이 발굴되면서 나오고 있는 이제 좀 이제 마지막 국면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주도 섹터는 이제 옮겨지고 있죠.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요건 나머지 이제 발굴되지 않은 후발주 쪽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약품, 의료 장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지만 이슈가 길게 이어져 왔었죠. 이제는 조금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문가님 그 중국 얘기를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사실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움직였던 거는 중국발 리오프닝이라든지 그런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제도 웹툰 관련주들이 사실 조금 그 와중에 잘 가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22%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 오늘 장 초반에도 현재 12.5% 정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 어제 마찬가지로 10%, 대원 미디어도 한 4% 가까이 올라줬는데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봐도 될까요? 네. 콘텐츠가 뭐 저희 나라가 작년 연말쯤에 이제 세계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다. 네.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어.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네.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이제 콘텐츠에 대한 이제 접촉 빈도가 높아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콘텐츠가 이제 금년도에 네. 유망 테마거든요. 유망 테마라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네. 보니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원 미디어라고 네. 이 업체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보니까 그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네. 차트 대원 한번 미디어. 보면서 설명 도와주실까요? 네. 대원 미디어 어제 4% 급등 나왔고 오늘도 장 초반 1.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툰, 웹소설 관련주죠. 네. 오늘 애니메이션 쪽을 이제 주력 사업하고 있는데 보니까 콘텐츠 애니메이션 대상 받았더라고요 최근에. 대상도 받고 네. 그다음에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애니메이션 제작 중심으로 해서 뭐 완구 제작, 그다음에 이제 뭐 닌텐도 게임 이렇게 이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것 같아요.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게임도 지금 닌텐도 게임 기존에 닌텐도 게임 과거에 유명했잖아요. 좀 전통적인 게임인데 맞아요. 요즘 게임 업체들이 콘솔 쪽을 또 강화한다고 그러거든요. 아.
콘솔 게임이 좀 부활하고 있다 그래요. 일본에서도. 오, 그래요? 콘솔 네. 쪽 게임이. 그 닌텐도가 이제 콘솔 쪽에 이제 대표적인 게임인데 이런 쪽 닌텐도 게임이 보니까 대형 비디오 또 주력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대형 비디오가. 네. 뭐 일봉은 뭐 120 지지 받아서 이제 20일 돌파 나오는 시점이고 네. 주봉상도 지금 지수보다 상당히 빨라요. 지금 이미 20주 지지 받아서 10주 지지 받고 이제 턴하는 모습이거든요. 3파 나오는 모습이고 월봉도 확실하게 이제 5일선 돌파했다가 지지 받고 이제 시세 나오는 국면이거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대원비대 같은 이런 업체도 이제 콘텐츠가 금년도에 장기적인 유망 테마이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 업체들은 계속 발굴하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대형 비디오도 괜찮은 업체다. 네. 이렇게 좀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웹툰 관련주 필두로 해서 저희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중에서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 현재 차트상 위치도 굉장히 좋은 자리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콘솔 게임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닌텐도 뭐 보니까 유희왕 카드 게임 관련 뭐 이런 부분도 이 업체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미디어 콘텐츠 주들 하면 어제 상한가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가 더 있었죠. SAMG 엔터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캐치티니핑 애니메이션이 공개하자마자 하루 만에 인기 급상승 1위에 올랐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아마 연관해서 급등이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캐리소프트라는 종목도 중국 내 애니메이션 진출을 앞두고 있죠. 캐리소프트도 어제 18%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미스터 블루나 SAMG 엔터 같은 경우에 2%대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희망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주들 올해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알려주셨고요. 자세한 종목들 혹시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전문가님께서 발굴한 종목들도 알려주실 것 같아요. 샵 3989 번호로 김현홍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장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이 현재는 또 다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오늘 시장 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작했을 때보다 낙폭이 좀 많이 깊게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5% 가까이 떨어지면서 2211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닥이 동시효과 구간보다는 조금 나은데요. 약보합권 0.1% 정도 빠지면서 670선은 지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양시장이 만약에 하락 마감으로 마치게 된다면 4거래일 연속된 내림세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 나오고 있다는 점 우선 알려드리고요.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개인은 600억 조금 넘게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한 34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하락을 좀 유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0억 원 가까이, 코스닥에서는 아직 좀 큰 움직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한 3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 기관이 조금 전에 소폭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었죠. 좀 연말에 나오던 수출업체들 내고 물량 같은 경우에도 다시 좀 철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다시 한번 2원 정도 하락하면서 12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개장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했고요. 현재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인데요. 바로 성창기업지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SG 세계물산과 동반으로 시간 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두 종목이 모두 그린벨트 관련 이슈가 나오면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현재는 성장기업 지주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스터블루가 16%대 급등, EV 첨단 소재 18%, 동성제약이 한 15%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전문가님 밀키트에서 로봇 관련주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조금 이 종목은 낙폭이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잠깐 얘기 들어보고 갈까요? 올해 좀 1월에 기대를 해볼 만한 호재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유효한 시각이신 거죠? 네. 로봇 관련주 오늘 상당히 급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어제 추천드렸었는데 어제는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어요. 어제는 뭐 완전히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서 사실은 저도 뭐 손절매를 했는데 어저께. 근데 뭐 아침 바로 급등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로봇주가 이제 CES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상당히 뭐 사전 선주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로봇주가 근데 이제 어제는 좀 반전이 나와서 추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손절매는 저도 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등 초입이다 이렇게 보여줘서 로봇 관련주에 오늘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네, 로봇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살짝 아쉬웠는데요.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도 굉장히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에브리봇이 11%, 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6% 넘는 급등 나오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CES 2023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SG 세계물산과 더불어서 그린벨트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정부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긴 한데 지금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로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뭐 그린벨트 관련 이슈가 기존에 중간에 간헐적으로 나왔었죠.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실하지는 않고요. 항상 써먹는 카드인데. 네. 근데 이제 그린벨트 관련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이제 자산주 쪽에 자산주.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자산주 쪽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자산주. 뭐 영업 실적은 안 좋아도 자산이 있으면은 뭐 안정성이 확보되잖아요. 뭐 자산 매각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주 쪽에 좀 이제 관심이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지방에 이제 자산주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제 특히 그린벨트 관련해서 자산 소유하고 있는 기업, 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라 좋으실 것 같아요. 자산주 발굴해 보시면은. 그래서 보니까 오늘 자산주도 그렇고 로봇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로봇주가 이제 상당히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발굴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산주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일단 성장 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기업은 좀 지주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의류 OEM 관련 수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그린벨트에 국한하기보다는 자산주적인 성격을 띠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강한 것 같아요. SG 세계물산도 현재 지금 9% 이상 올라왔다가 약간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좀 낙폭이 그동안 깊었었던 로봇주들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있는 자산주 쪽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장 현재 상황 얘기까지 들어보고 있고요. 또 다른 급등 종목 확인을 해드리자면 옵티코어가 19%,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통신장비 관련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장 초반에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보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그렇고 텔콘 RF제약 그리고 SAT 같은 종목들도 사실 현재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자산주들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본격적인 투자 전략은 팍스 밀키트에 담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리 옮겨서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3일 화요일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다는 뜻은 저희 팍스 밀키트 오늘의 투자 전략 공개해 드린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밀키트 방송에서는 테마나 섹터 위주로 알려드리고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 방송 종료하기 전에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입장하셔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전략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로 담아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팍스 밀키트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시장이 또 추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좀 암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하락이 제한되면서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유력한 섹터인 이제 2차 전지 주로 이제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주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나 자산주 쪽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밀키트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투자 전략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팍스 밀키트에 담아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특히 눈여겨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 개정 상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로봇주와 자산주 같은 종목들의 흐름도 좋아 보이니까 한번 같이 지켜보신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오늘의 메인 재료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자, 앞서서 전문가님 2차 전지에 관련된 설명들 자세히 해주셨으니까요.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많은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될지 사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 내에서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방송 종료 후에도 더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 내일 아침 8시 30분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